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키워드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눈치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갈 종목의 쏠림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내일 쉬고 계속 이어질까요? 여기에 포인트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세 난타전의 반사 이익을 제대로 이후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철강을 잡고요. 영역을 조금씩 넓혀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위원님 먼저 철강 이야기를 해주세요. 물론 중소형주의 시세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벤트 앞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사실 철강이 정말 이 난타전 속의 수혜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봐야 되는 건지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철강의 수혜냐 아니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었던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것이 우리한테 수혜가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MTN 시청자분들께서 명확히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올해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벌어지는 과정에서 빠르게 테마주들이 형성될 수가 있고, 거기서 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11월 5일 날 미국에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서로 입장이 좀 다르죠. 그런 상태에서 서로 표를 얻기 위한, 지금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 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한 부분들이 됩니다. 자, 미국의 대선은 50여 개의 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다득점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유권자들이 A를 찍었는데 주 단위로 봤더니 B를 선택한 주가 많았다. 그럼 B가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주들이 성향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수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7개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7개 주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첨예하게 갈리는 게 각 거기에 누가 근무를 많이 하냐라는 거죠. 철강 노동자들이냐, 자동차 노동자들이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오는 건 철강 노동자들의 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오는 건 뭐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오는 건 뭐죠? 자동차 노동자들의 표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철강 관세를 때린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게 또 백지화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뭐 전기차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이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수혜를 점친다라는 건 핵심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있어서 그들이 서로 간에 자신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해놔도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성이 자기는 화석연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 테마에 대해서는 저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단지 이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을 중장기 투자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위원님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고전이라고 할까요? 히토류 관련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심플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충분히 아이디어는 맞아요. 저도 뭐 히토류를 계속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윽박지를 수 있는 거는 많지만 아이들이 어른을 윽박지를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되죠. 나 밥 안 먹어. 이게 엄마들한테 가장 가슴 철렁한 단순하지만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분명 아이디어는 맞습니다만 이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공감해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엊그제 전기차 얘기가 나왔을 때 전기차가 딱 공감하듯이 이 얘기가 나와서 철강에 공감하듯이 히토리는 맞지만 지금 히토리는 아무도 안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준비를 해놓을 필요는 있긴 하겠습니다. 준비라는 건 뭐죠? 시나리오 쓰는 거죠. 전기차, 일반 화석연료, 히토류, 철강 이러면 어떤 중소형주들이 가장 과거에 빠르게 움직였는가? 요거를 리스트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때 딱 치고 빠지는 전략 이런 것이 좋지. 지금 히토리로 들어가서 기다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혼자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시장이니까요. 철강 위주로 일단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후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키워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중 갈등의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이야기 3위로 저희가 랭크해놨으니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위로 바로 오늘은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서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짚고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고 싶어서요. 자, 오픈 AI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뜨겁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이슈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쉬어감, 그리고 전력 설비 쪽에서 약간의 숨고르기와 연동이 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와, 기술이 여기까지 왔어. 생활과 이렇게 밀접해졌어. 라고 마음에 와닿는 재료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강세 배경 어디에 있다 보실까요? 숨쉴 구멍을 줬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없다면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혹은 이번 주 PPI라든지 CPI 지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망 혹은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었는데 오늘 정말 타이밍 좋게 챗GPT에서 이제 4.5라는 새로운 모델이 나왔고 또 이제 4.5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말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말로 대답을 빠르게 해줄 수 있다는 것. 반응 속도가 정말 빠르던데요. 이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존의 시리아를 사용할 때 불편한 게 뭐냐면 몇 번을 불러요? 시리아, 네. 시리아.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답이 오니까 참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성에 조금 이제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최대한 개선이 된 제품으로 이제 출시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정말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네. 과연 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돌고 돌아서 거의 끝판왕이 될 부분은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됐든 네. PC가 됐든 이러한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지 않을까. 아이폰이 이런 챗 GPT를 탑재하지 않는다면 사용성, 그러니까 접근성에서 굉장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것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움직이긴 하나 이 종목군들의 어떤 연속성을 바라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쪽을 보시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조 장비 쪽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쉬어갈 때 모아가기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폴라리스 그룹주들은 뭐 상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외에 뭐 비대면 진료 때 같이 움직였던 기업들 혹은 뭐 메타버스와 같은 어떤 기술과 같이 움직였던 기업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저는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만? 폴라리스 오피스와 폴라리스 AI 혹은 MS에서 이제 이 코파일럿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나라는 한길과 컴퓨터가 있죠. 그래서 한길과 컴퓨터가 오늘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가장 강한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은 더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전에 잘 갔던 종목 있잖아요. 마음 AI, 솔트룩스 이쪽까지 폭발력 있게 의미 있는 연속성은 보이기 힘들다. 한정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폴라리스 그룹주와 한글과 컴퓨터 정도이고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장비를 모아가는 게 맞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를 판을 갈라주고 있습니다. 압축을 해준 겁니다. 마음 AI, 솔트룩스가 1년 반 전으로 돌아갔었을 때 보면 가장 강한 대장주였거든요. 그랬죠. 오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종목군들 중에 일단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정말 판매할 것이 있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아가기 전략도 하나만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전략 오늘 오후부터 구사를 해도 되나요? 매크로 이슈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도 아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이란 논리가 작용이 될까요? 아니면 정찰병을 보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건 저희 예상과는 굉장히 지금 다르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갈. 네, 오늘 저는 쉬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떻게 보면 이 구글의 이벤트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굳이 지금 위치에서 너무 적극적인 트레이딩은 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의 어떤 매매 전략의 지금 키포인트는 지표 발표도 확인하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봐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포트에 이미 반도체가 가득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요것만 없어. 그래서 요거를 넣는 순간 지금 이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계좌가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매크로 환경과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여기서 좋았으니까 강할 때 더 담는 전략이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실망감을 확인하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기다리시는 걸까요? 저는 후자의 전략을 좀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어차피 성장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거냐면 전분기에서 전전분기에서 전분기는 분명히 한 30%에서 40% 성장을 했는데 전분기에서 이번 분기 성장은 했는데 왜 성장률이 낮아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저는 그걸 이용할 필요는 있는 거죠. 성장을 안 한 게 아니라 성장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정의 빌미가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자. 저희와 함께 AI의 어떤 길로 가고 어떤 부분에서 시장의 조정이 나왔는지 계속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쪽 시간 조금 더 써보도록 하죠. 위원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도 음성인식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오늘도 한컴 어제 실적 나왔는데 오늘이 더 강력한 반응 나오면서 이렇게 쭉 흐름이 나오거든요. 당분간 더 이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특별하게 눈여겨보시는 포인트가 있는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거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점점 더 진화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과 1년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차용주가 앉아 있는지 인공지능이 여기 메타버스가 앉아 있는지 그거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보면 지금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인공지능이 한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사람이 검수를 하긴 합니다만 이게 인공지능이 발간한 리포트를 이제 거기다 표시를 해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이것은 더욱더 진화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모바일 기기로 들어올 것이고 김성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기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온디바이스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의 온디바이스, 삼성의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드웨어 쪽에 지금 국한돼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부 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챗GPT 4.0라든지 아니면 4.5죠. 4.5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구글 이런 거에 우리나라 기업 어떤 기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소프트 기업이.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하드웨어는 집중하자. 하드웨어는 언제든지 사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게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가 돌았죠? 유리기판이 돌고 저전력이 돌고 이런 것들이 돌았기 때문에 그때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것을 그러면 하드웨어를 언제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하드웨어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입장이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고민이면 전 파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저나 김성 본부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드웨어를 강력히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못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빠지니까 이제 그럼 마음 편하게 사야 돼? 근데 그건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올라갈 때는 겁이 나는데 떨어지면 그래 접속 사게 되면 그게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핵심은 인공지능은 거품이 있다, 여러 가지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시각도 물론 우리가 눈여겨보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건 산업혁명급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 깜짝 놀란 게 주말에 마트를 갔었거든요. 네. 마트를 딱 갔는데 요즘 과일값 비싸잖아요. 참외 밑에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서 우리 그 주식 하는 사람 다 톡보였는데 AI가 선택한 참외. 오. 그러니까 AI가 당도를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시대도 이제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AI가 해서 당도가 보장된 거 가격이 좀 비싸고 이게 판정이 안 된 거는
가격이 싸고 이제 가격도 이제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다. 거기도 AI가 붙네요. 아니 그렇게 딱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도 AI가 선택한 참여 이런 시대다라고 본다라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거품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겠는가. 그 대신 순환매가 도는 것은 순환매 차원에서 저 봐라. 지금 이제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게 돌았지만 그전에는 안 돌았잖아요. 그전에는 뭐죠? 유리기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유리기판 잠깐 쉬는 동안에 이런 게 도니까 이런 건 순환매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하드웨어 저희가 앞선 질문에는 엔비디아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삼성 기준으로도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도 좀 두 개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요즘 단독 달고 루머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걸렸다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려고 하면 기사가 없대요. 네.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관련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리노공업만 봐도 실적 좀 미스나면서 좀 변동폭이 크긴 합니다. 모멘텀은 있는데 일단 숫자가 조금 흔들림이 나와서 변동성이 큰 쪽에 대해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못 갔다고 평가되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팁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삼성발 기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삼성 관계자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가 얘기했다라는 게 보통 주인데 이번에는 우리 그 기자들이 취재한 결과로 이렇게 다 돼요. 저도 다 봤어요. 저 원본을 봤는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 관계자가 얘기했다라는 거가 아니라 기사의 톤이 우리 기자들이 취재한 것을 종합해 보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돼도 이거는 기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삼성이 또 붙었는지 떨었는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그걸 포기할 것이냐? 엔비디아가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신들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은 가장 좋은 게 그거잖아요. 야, A, B 경쟁해.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삼성을 버릴 리가 없죠. 단지 이제 삼성이 약간의 하이닉스보다 HBM과 관련해서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은 업계 뭐 정설이다 보니 그걸 맞추기 위한 저는 과정이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 여러분들 그 회사 다닐 때 보고서를 딱 한 번 썼는데 부장님이 처음에 오케이 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장님이 빠꾸 해서 고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삼성한테는 악재다라고 딱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 삼성에 있어서 빨리 HBM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길어질수록 삼성한테는 좀 힘겨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끝났다라고 저는 단정 짓는 것은 이건 오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공정입니다. 전공정과 후공, 저는 전공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전공정의 미세화는 더 이상의 지금 이제 진화로 이걸 맞추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 10만 원 이하로 들어갔을 때부터는 전공정은 이제 더 이상 발전, 그러니까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이것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해야 되는 게 후공정이거든요. 네. 후공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못 자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공정입니까? 후공정입니까? 후공정을 못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20페타시스의 몸값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저는 물론 이제 돈이 많다라면 전공정도 보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저는 후공정에 집중해서 집적화에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7나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중국도 이제 후공정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일단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본다라면 저는 후공정 쪽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고리가 진한 쪽 우선적으로 볼 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AI 이야기해봤고요. 제약바이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이익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HLB 관련된 모멘텀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자가 좀 임박해온 HLB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본부장님, HLB 한번 봐주세요.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여부가 16일 전후로 그러니까 우리 휴장했을 때 뭐 그 전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수준에서는 뭐 안 될 거라는 걸 일단 뭐 감안은 안 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이 이벤트 어떻게 보고 그러면서 이후에 FDA 승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의 흐름을 볼 수 있는지 내일이 또 쉬어가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HLB가 지금 먼저 조금 주가가 당겨졌죠. 네. 위로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저는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네. 특히나 일단 이제 HLB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심리는 무조건 통과한다. 무조건 오케이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지금 가득 차 있거든요. 네. 만약 예정대로 잘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이제 대신 여기서 투심이 좀 갈리겠죠. 더 사야 되나? 아니다.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조금 팔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투자의 심리가 부딪힐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도 일단은 매도를 하고 혹은 리스크를 좀 줄이고 나서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건 HLB의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의 위치 기준으로 사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있으셔서 나는 얼마 이탈을 하면 매도를 할 거야. 나는 얼마까지 올라오면 매도를 할 거야. 이러한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HLB에서는 나오셨다가 추후에 이제 뉴스를 다 확인을 하고 이 시장의 규모를 한 번 더 체크를 한 이후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우리나라 K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문이 무성할 때 주가는 더 빠르게 변동성을 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확정이 된다거나 어느 정도 윤곽을 보이면 굉장히 플랫하게 지루하게 좀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HLB는 움직여야 하는 그 시기는 이미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기에 없으신 분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에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HLB가 아니더라도 지금 봐야 할 제약바이오가 좀 일부 저는 더 있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어차피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면 네.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CMO라든지 CDMO잖아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바이넥스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바이넥스의 단점은 실적의 부진이었는데 올해 1분기 셀트리온을 통해서 굉장히 매출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바이넥스가 오늘 생각보다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기조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미국의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국 내에서 중국 바이오를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뭐 쿼터나 이런 건 없는 그런 거죠? 건 없는 상황이고 일단 가장 이 규모가 큰 게 우시그룹인데 네. 우시그룹은 저 생물보안법대로라면 미국에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유예한다라는 뉴스도 나와서요. 뭐 여러 가지 뭐 있긴 있겠지만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좀 언행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맞아요. 쏟아졌다라는 네. 것. 거기에 또 걸맞는 최대 실적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안 움직이네? 그럼 다른 쪽 봐야지라기보단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사이즈가 큰 종목보다 탄력성 있는 종목 많이들 보실 테니까요. 아이디어 확장까지 조금 해드렸습니다. 저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적 이야기 연속성을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2위에는 화장품이고요. 1위가 게임입니다. 계속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화장품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위원님, 저희 꽤 오랜 기간 화장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의 고점 경신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덜 간 종목들의 키 맞추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주 내에서의 순환매로 바람이 지나갔다라고 화장품은 일단 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침에 이제 개장을 할 때 제가 코스맥스를 이제 기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는 화장품은 조금 이익을 한번 챙기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주였던 코스맥스가 일단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았죠. 그런 상태인데 어제도 이제 제가 코스맥스에 대한 매도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9%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9%를 못 먹었다라고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고점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죠. 근데 어제 파셨다라고 해서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무리수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들에 대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탈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장품이라는 재화가 여성분들이 A에서 B로 바꾸면 다시 A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제 B에 고착화돼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매우 이게 산업의 흐름이에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A를 봤다가 B를 보면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화장품은 A에서 B로 넘어가면 절대 A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고착화됐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라는 것이 단기간에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실적과 주가의 괴리감이 좀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실적과 커졌다. 주가의 괴리감이 조금 커졌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일단 한 템포 좀 쉬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하반기 때 한번 좀 보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 트리거를 뭐가 되냐면 지금 올리브영을 이제 상장하느냐 아니면 올리브영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지금 뭐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화장품에 대한 판매처는 올리브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으로 각 주가들이 올랐어요. 실적으로 주가들이 올랐고 못 오르는 중소주들이 따라가는데 네. 퍼포먼스가 너무 크니까 그건 조심하자. 그 대신 올리브영의 향배에 따라서 그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못 들어가셨다면 그 템포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오면 어느 쪽이 가장 큰 수혜가 될까요? 아직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이제 CJ그룹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영을 갖고 있는 쪽이 지금 사모펀드들이 좀 갖고 네.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이 최근에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사모펀드에서는 매각을 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 CJ그룹에서 상장을 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건 없어요. 결정된 건 없지만 결정 향방에 따라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프지 마세요. 예, 갑자기 사리가 자, 돼서 예. 모두들 감기 조심 한절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 빠르게 정리하고 저희 랭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실적입니다. 레벨업 본격화 질문 드려볼게요. 게임주가 토막토막한 상황에서 몇 거래 연속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여전히 기술적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해요. NC 중심으로 좀 많이들 보실 것 같아서요. 7거래 연속 오름세긴 하지만 아직 뭐 TL의 상처도 남긴 했고 아직 너무 많이 저점이긴 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NC는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완전하게 살아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한 가지 좀 고민은 넷마블과 DNC 미디어가 너무 짧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끝 아니에요. 저는 나 혼자만 레벨업 아직 끝이 아니고 충분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현금이 많다라는 것. 현금이 많으면 두 가지의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게 가져갈 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네. 현금이 많으니까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시장의 분위기상 현금이 많아? 그러면 주주환원 정책? 밸류업 소외주? 이렇게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게임즈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탑픽을 좀 뽑아 본다라고 하면 본업에서도 성과 그리고 그 외적으로 된 성과가 또 날 수 있는 쪽이 저는 크래프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래프톤을 한번 추적 관찰하시는 게 가장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조금 이제 사이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W게임즈라는 이 온라인 카지노 그건 조정 올 때. 게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괜찮다. 지금도 네, 괜찮다. 왜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90%이고 해외 매출 비중이 많다는 건 결제를 달러로 받는다. 가 포인트가 수혜주네요.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봐서는 게임주는 안 되나 봐요. 환율 수혜주라든가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위원님의 게임주에 대한 포인트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면 아침에 말씀드린 건 다시 한번 보면 NC소프트가 지금 강하죠. 네. NC소프트가 거래량 없이 강합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차트가 아닙니다. 더 움직이는데 NC소프트가 이제 외국인들이 아침 대비해서 매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인트는 NC소프트는 지금 신작 게임이 없는 상태에서 NC소프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선택했다 저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네. 인원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원을 감축하는데 보면 개발 인력들은 그대로 뒀어요. 비개발 인력들을 감축했고 사옥을 매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웬만한 이제 중소기업들 단에 있는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옥을 매각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NC소프트 사옥은 스스로 지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을 텐데 지금 회사가 지금 절치절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가릴 거 아니죠. 결단 잘 내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그 정책이 오르냐라는 거죠.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우리가 EB를 발행해서 그 자사주를 바탕으로 EB를 발행해서 돈을 했을 때 제가 잘했다라고 그랬어요. EB는 자사주인데 묵혀있는 돈을 가지고
외부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그 돈을 가지고 저렇게 일취월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NC소프트가 게임을 아무리 잘 만들고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이거 소비자가 선택할 몫이에요. 그러면 NC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NC가 더군다나 이 게임즈의 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라고 보면 게임즈의 테마는 조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 중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NC가 새로운 CEO 선임하기도 했잖아요. 새판 짜기 이후의 흐름까지 체크해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오늘 게임까지 이야기해봤고요. 레기바이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